폐로가 추진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이사무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서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의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폐로 작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작될 예정인 2호기 원자로 내의 핵연료 찌꺼기 반출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엄청나게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한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무엇인지,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감시 체계의 강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산하 검토회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2019년 9월 재개한 조사의 중간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이사무기 원자로 건물 5층 부근에서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설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농도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것은 원자로 경납 용기 바로 위에서 덮개 역할을 하는 직경 12m, 두께 약 60cm의 원형 철근 콘크리트 시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크렐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방사능 강도를, 10W는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일본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전신 기준 5년 연속 근무 기준으로 연간 20ml 10W인데요. 총 3겹으로 이루어진 이 덮개의 안쪽 부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양을 측정한 결과 2호기는 약 2에서 4경 베크렐, 3호기는 약 3경 베크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양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W 전후가 되는데요. 110W가 1000ml 10W인 것을 계산해봤을 때 10W의 피폭량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는 끔찍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검토회는 대량의 세슘이 덮개 안쪽에 부착된 이유에 대해 폭발사고 직후에 덮개가 방사성 물질이 5개로 누출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수소 폭발로 덮개 부분이 변형된 1호기는 2, 3호기보다는 적은 약 160조 베크렐의 세슘이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 업체인 도쿄전력은 내년부터 2호기의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사선 업무 종사자의 연간 노출량을 20ml 10W로 규정한 국제 기준을 감안하면 이번 측정량은 기준의 900만 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입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폐로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8일 스가 총리는 정기국회 연설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발표하던 중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부흥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로, 또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강력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입장이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사용될 2020년 추경 예산안에서 5억엔 하나로 약 53억 원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이전에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방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조차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방사선 측정 조사에 토양오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오염 수치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느낀 주민들이 나서서 토양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고농도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히며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반대했지만 일본 정부가 성화봉송을 예정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더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IAEA에 보내는 등 한국 정부의 국제 이슈화 시도에 매번 크게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5가지 중점 과제를 담은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삼중수소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의 방사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수의 삼중수소 조사 지점을 32개로 확대하고 조사 빈도도 연간 4회로 늘리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전부터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포함해 외교부와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을 더욱 촘촘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서경덕 교수가 SNS를 통해 게시한 영상에 대해서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어 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4분 분량의 영상은 세계인들이 도쿄올림픽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이며 현재까지 1만여 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해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행동을 반드시 막아야만 할 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과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한 채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재건의 기회로 활용하려 했는데요. 도쿄올림픽 무산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중간보고서 초안 공개로 인해 일본의 방사선과 오염수가 여전히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버린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를 뒤로한 채 오염수를 서둘러 바다에 버릴 것이 아니라 탱크를 늘려 더 안전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